저는 심욱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토론토에서 타투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거는 호랑이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게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제가 노력했던 노력을 바로 그날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룸의 혜지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캐나다에서 타투 아티스트로 일하고 계신 우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심욱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토론토에서 타투 아티스트로 3년차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캐나다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출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래서 캐나다로 오셨다가 우연히 스카웃이 돼서 다 같이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시민권자? 네,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캐나다는 얼마 정도 사셨어요? 12년 정도 됐어요. 타투 아티스트라고 하셨는데 타투 아티스트가 되려 따로 여기서도 공부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아예 계획은 없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진로를 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문득 호기심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오케드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완전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제 디자인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지만 좀 더 시각적인 것이 강하죠. 왜냐하면 사람 몸에 2D 도면을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투 아티스트라고 하면 어떤 직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타투 아티스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잉크를 사람 몸에다가 새기는 작업인데요. 저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작업까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캐나다에는 자동차 디자인과가 없어서 이제 산업 디자인을 그냥 가게 됐어요. 결국엔 3년차에 흥미를 잃고 뭐 하지 생각하다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패션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제가 또 관심 있어 하던 타투 쪽으로 갈지. 그러다가 이제 마침 고등학교 때부터 쭉 친했던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마침 또 샵을 열게 된 거예요. 타투 샵을. 인스타그램에 그 어프렌티스를 이제 구한다는 그 포스트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냥 워낙 친한 친구다 보니까 그냥 와서 일해. 그냥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갑자기 뜻밖의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첫 출근의 기분은 어땠어요? 제가 진짜 딱 타투 아티스트로 첫 작업을 했을 때를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진짜 막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 나고 왜냐면 이게 사람 몸에 한번 박으면은 평생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마침 첫 손님이 제 샵 주인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선뜻 자기 팔을 내주면서 너가 빨리 늘려면 이 두려움부터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 친구 팔에 시작을 했는데 와 이거는 호랑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고양이가 나와버려가지고 지금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샵을 떠나기 전에는 어떻게 좀 손을 보고 레이저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돈을 써서. 근데 그게 있었기에 제가 지금 있지 않나. 되게 감사해요, 그 친구한테. 네. 출근에서부터 퇴근까지 따로 루틴도 있나요? 네, 규칙적으로 지금 10시에 늦지막히 출근을 하고 있고요. 커피 하나 사들고 가서 손님이랑 만나고 인사하고 손님한테 아이디어를 듣고 디자인은 당일날 바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손님은 이제 자기 할 거 하면서 도중에 중간중간에 디자인 보여드리고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결국에 이제 완성이 되면 작업을 하자. 허락이 떨어지면 전사 작업이란 걸 해요. 그럼 이제 몸에다가 진짜 작업을 하기 전에 도면을 한마디처럼 붙였다가 떼내면은 도면이 남는 거예요, 몸에. 그거를 따라서 제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치고 포토슛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의 클라이언트를 상대? 저는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하루에 한 명이면 끝이더라고요. 뭐 한 달이나 뭐 분기, 1년 동안에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도 또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면은 저는 아직 참가해 본 적이 없지만 엑스포가 북미에서는 되게 크게 열려요. 세계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오셔서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많이 교류도 하고 손님들은 타투도 받고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근데 저는 한 번도 참가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 본인이 지금 일을 할 때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이거야,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게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정해진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스케줄 만들어서 10시에 출근해서 작업 일찍 끝나면 4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또 하나 큰 거 한 가지는 제가 노력했던 노력을 바로 그날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끝날 때마다 항상 큰 성취감이 있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되게 개방적이에요. 좀 개판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좋게 말하자면 되게 개방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의 타투샵이 아니라 되게 밝고 아트워크도 많이 걸려져 있고
그래서 손님분들도 되게 편해하세요. 애들도 성격 자체가 되게 밝아서. 급여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마 샵마다 다 또 다르고 진짜 아티스트마다 실력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보통 샵에서 40-50%를 떼줘요. 40, 50, 60 뭐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만약에 500불짜리 작업을 하면 50%를 떼주고, 세계적으로 작품성이나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은 미니멈이 뭐 5,000불일 때도 있고요. 뭘 받던 5,000불을 내야 돼요. 그게 미니멈을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제가 우진님에게 여기 업계에 요만한 거 하나 받으면 얼마인지 여쭤봐도 돼요? 그 디자인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싸게 해드릴 수 있어요. 따로 팁도 받아요? 팁도 받죠. 네, 팁은 순전 제 겁니다. 타투 아티스트로 일하면서 되게 다양한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좋았던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텐데 좋았던 일은 어떤 게 있어요? 이 직업을 하면서 그냥 가장 좋았던 때는 제가 그냥 한 작품이 제 눈에도 잘 나왔을 때, 제가 만족할 때 제일 행복해요. 왜냐면 이 작업 자체가 재미없고 산으로 가면은 제 멘탈도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님들이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약간 거미줄처럼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많이들 이렇게 불러와 주시더라고요. 걸어다니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작품을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설명하고 그럴 때 되게 많이 뿌듯함을 느꼈어요. 또 한 번은 상상 이상으로 팁을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거의 한 40%에 가까운 퍼센티지의 팁을 주셨었어요. 그때도 되게 뿌듯했죠. 그만큼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고 좀 제 작품을 좋아해 준다는 거니까. 반면에 또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보통 이제 디자인을 좀 제가 유도를 해서 제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데, 한 번은 어떤 여성 손님분이 우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해드린 타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에 오셨을 때 목 뒤에 조그마한 걸 박았어요, 여기다가. 근데 그때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터치업이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타투가 발색이 잘 안 나오거나 약간 흐려졌을 경우에 다시 와서 받는 건데, 터치업을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흐려진 부분을 보고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이쁠 것 같이 해드렸어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보더니 눈물 약간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나는 약간 그렇게 흐리게 발색된 게 좋았고 나는 이 부분을 터치업 해주길 바랬던 건데 왜 다른 데까지 건드렸냐.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해하면서 가셨다가 제가 사과의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다가 몇 주 뒤에 아버지랑 다시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오셔서 이제 저랑 매니저랑 그 손님 두 분이랑 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또 크게 우시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매니저가 잘 달래드리고 저는 가만히 그냥 종이처럼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가시고 저도 갑자기 이제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제 쪽으로 디자인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손님한테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당신이 그런 성향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으면 이 일을 하시면 좋아요 하는 그런 뭔가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이 있을까요? 일단 저처럼 남 앞에서 발표 같은 거 되게 못하고 내향적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랑 1대1로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가 쉽고 수월하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남의 관점까지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어쩔 때는 또 신념을 가지고 확고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자신감 있으신 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준비 중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면 도움이 돼요?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림은 네, 기본으로 많이 그려보셨으면 다 잘 그리실 것 같은데 그냥 기본을 그려야 되고요. 처음부터 막 자기 스타일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스타일이 없는데 타투라는 걸 시작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처음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전혀 고민하실 게 아닌 게, 스타일은 이제 점점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리던 것처럼 많이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샵 가셔서 좋은 스승님 만나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샵에서 어프렌티스로 하는 동안에 배웠던 거예요? 계속 그 기술도? 네, 그렇죠. 기술도 같이 배우면서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위생이거든요. 타투를 하면은 피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고, 네, 그림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캐나다에서 타투 아티스트로 일하고 계신 우치님과 인터뷰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